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Convenet for the 2020s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지난 1월 10일 날 아카이브에 처음 올라왔고요. 올라온 뒤로부터 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논문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VIT 관련된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비교하는 모델이 CNN 기반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 지적하는 점은 그러한 비교로 되는 대상의 CNN 모델이 너무 올드하다. 그렇다면은 CNN을 최신화하면 얼마나 성능이 향상될까에 대해서 본 논문의 실험을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리서치보다는 약간 테크니컬 리포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비교하는 모델은 레지넷 모델과 스윙 트랜스포머 모델을 비교를 하고요. 그래서 레지넷 모델을 스윙 트랜스포머 구성에 맞게 변형하여 성능이 개선되고 어느 정도까지 향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제 본 내용의 이제 결과장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기준으로 각각 이미지넷 1K와 이미지넷 22K 데이터를 통해서 사전 학습한 모델의 탑 1 어큐러시입니다. 그래서 두 개 모두 다 컨브넥스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이 두 개 모두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라는 점은 기존의 VIT가 이제 CNN과의 차별점으로 하는 것은 사전학습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그만큼 성능 향상의 폭이 CNN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많이 언급했는데 이 본 논문에서는 컨브넥스트가 그러한 점을 모두 VIT보다 좋게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을 통해서 최근 학습이나 모델 구조에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VIT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 설명, 노테이션을 설명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VIT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약자입니다. 기존에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이제 많은 성공을 이루었던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해서 모델로서 사용하기 위해 적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델 아키텍처 자체는 기존 트랜스포머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이제 입력 이미지를 그 자연에서 토큰과 같이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를 오른쪽에 있는 이 디그다 그림처럼 각각 네모난 이 패치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치가 자연어 처리에서의 토큰과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여기서 각각의 노테이션을 보자면 해당 이제 C는 이 디멘전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이미지가 RGB 채널로 이루어져 있다면 RGB 채널은 크게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C가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와 W는 각각 세로와 가로 높이 길이를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라지 M은 이 뒤에 바로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노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테이션은 이 입력 이미지를 패치로 나누고 그 패치끼리 또 묶어서 하나의 윈도우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패치의 개수를 large m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이 패치를 구성하기 위해서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 고민이 저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한 벌써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벌써 옛날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아이놉스라는 패키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놉스는
오른쪽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코드처럼 원하는 입력 이미지의 차원수를 이니셜로 작성을 하고 오른쪽에 변화하고 싶은 바꾸고 싶은 차원을 이런 식으로 묶어서 나타내면은 손쉽게 리쉐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첨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VIT에 대한 간단한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왼쪽은 기존의 트랜스포머 구조와 비슷하게 입력 이미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차이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기존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서부터 방금 전 말씀드린 이미지를 토큰으로 변환해서 각각 이미지별로 하나씩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 토큰들을 또는 여기서는 각 패치들을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계산된 뒤에 각 토큰 패치들의 포지션을 정보를 주기 위해서 포지션 인베딩을 거치고 그 값을 리니어 프로젝션의 아웃풋과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버트에서 사용하듯이 여기에 클래스 토큰을 함께 적용을 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나온 CLS 토큰 해당하는 위치에 결과를 통해서 MLP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기존 트랜스포머와 동일하게 멀티헤드 어텐션 블럭과 MLP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윙 트랜스포머에 대한 설명인데요. 스윙 트랜스포머는 나오게 된 배경이 VIT 모델 자체가 클래시피케이션 이외에 세그멘테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VIT 구조를 보시면 모든 인코더 블럭마다 동일한 패치 사이즈가 구성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트랜스포머,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되는 트랜스포머와 동일한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방금 전 VIT 구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마지막에 나온 CLS 토큰을 통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다른 세그멘테이션이나 디텍션을 수행하는 데는 조금 더 적합하지 않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CNN 기반 모델에서는 주로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할 때 유닛과 같이 약간 다운 샘플링과 업 샘플링을 통해 다양한 레졸루션에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역할이 있고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FPM과 같이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와 같이 레이어마다 다양한 해상도의 출력값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넣어주어서 다양한 해상도의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VIT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죠. 따라서 이거를 조금 더 로컬 인포메이션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약간 주입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윙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한 것은 이전에 노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치들을 하나의 윈도우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윈도우로 묶어서 윈도우 내부에서만 셀프 어텐션을 서로 수행하게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블록에서 거치게 되면은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윈도우를 또 한번 묶어주게 됩니다. 그럼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게 될 수가 있고 이거를 블록마다 좀 더 넓게 해서 각 블록마다 서로 다른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고 있는 출력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과 디텍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최근 스윙 트랜스포머 자체가 다양한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CNN 구조를 어떻게 추진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테크닉에 대한 얘기인데요. 학습 테크닉이라고 한다면 최적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습에 사용하는 옵티마이저로는 거의 아담 W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와의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성능이 향상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윙 트랜스포머에서 아담 W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컨브넷을 아담 W로 하여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담 W는 이제 아담의 웨이트 디케이 형태가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같은 경우는 옵티마이저별 테스트 에러에 대한 비교입니다. 하나씩 보자면 맨 처음부터 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t가 있고 여기에 웨이트 K를 추가한 게 있고 그리고 아담의 웨이트 K를 추가한 게 있습니다. SGD나 아담 같은 경우에는 러닝 레이트와 이 L2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에 굉장히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값이 이제 틀어져도 테스트 에러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웨이트 디케이가 추가하게 되면은 아담 W나 SGD W와 같이 러닝 레이트나 이 웨이트 디케이에 큰 상관관계가 없어서 비교적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에 자유롭다. 그리고 일반화 성능이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담과 아담 W 일반화 성능에 대한 비교인데요. 이 빨간 색깔이 아담이고 파란 색깔이 아담 W입니다. 결과적으로 4개 다 보시면은 아담 W의 일반화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컨브넷을 최신화하기 위해 여기서는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 구조화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한 변화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모델 구조를 변화를 주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매크로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레지넥스트, 인버티드 버틀넥, 라지 커널, 마이크로 디자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레지넷 50 모델이 이 스윙 트랜스포머 T 타이니 버전 모델과 비교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색으로 나타난 레지넷 200과 스윙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 서로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로 비교 대상 되는 기준은 모델의 캐피시티, 그러니까 파라미터 웨이트의 개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크로 디자인에서 스테이지 레이시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기존의 레지넷 50의 구조를 보시면 스테이지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스테이지마다 레지넷 블락이 3, 4, 6, 3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성이 계속해서 이후에도 많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스트링 트랜스포머에서 보시면 각 블락마다 구성이 1대 1대 3대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컨브넥스트 또한 이러한 구조를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 3393으로 구성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 1% 가량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계속 변화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 해당 변화 포인트를 주었을 때 성능이 향상되고 그거를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 상태로 다음 변화 포인트를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패치파이 스템이라고 이제 명명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이제 기존의 CNN 모델이나 VRT 모델이나 모두 처음에 이미지를 다운 샘플링하는 과정이 있죠. 특히나 이제 레지넷 구성에서 이제 다른 CNN 모델도 비슷하지만 레지넷 구성에서도 보시면 7x7 커널 사이즈로 스트라이드 2를 주어서 모델을 다운 샘플링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4배 정도 이미지를 4배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VRT도 마찬가지로 이제 패치 사이즈를 통해서 맨 처음에 다운 샘플링 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패치 머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중간중간마다 이미지 해상도를 줄여주게 됩니다. 방금 처음에 백그라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패치들을
윈도우를 묶고 이후에 또 윈도우들을 또 묶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브넷을 스윙 트랜스포머 구조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7x7을 스트라이드 2를 주는 게 아니라 4x4 커널 사이즈를 스트라이드 4를 줘서 패치 파일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레진넥스트에서 적용된 내용을 이 컨브넥스트 구성을 위해 함께 적용한 방법인데요. 레진넥스트에서는 컨볼루션을 단순하게 사용하지 않고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을 사용하게 됩니다.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을 사용하게 되면은 연산량을 줄일 수 있고 캐패시티를 이제 넓이를 늘림으로써 유지를 하여 조금 더 좋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넓이 또한 이제 스위트 트랜스포머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부터 하나씩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컨볼루션은 왼쪽에 있는 인풋이 있을 때 사용자가 정의한 여기서는 이제 3x3 커널 사이즈로 정의한 것인데요. 만약에 3x3 커널 사이즈로 정의하였다고 한다면 인풋과 동일한 이제 채널 수를 갖는 웨이트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아웃풋 채널 값을 갖도록 이렇게 하나씩 다 계산을 해서 아웃풋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룹드 컨볼루션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룹드 컨볼루션은 이제 알렉스넷에서 처음 제안되게 되었고 본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원하는 그룹 개수로 나눠준 뒤에 이 커널 웨이트 또한 이 채널을 기준으로 그룹 개수만큼 나눠줘서 각각 이제 독립적으로 계산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depthwise convolution 같은 경우는 이 그룹 컨볼루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각 채널 개수만큼 그룹을 구성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채널별로 독립적으로 각각 커널 웨이트와 함께 연산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연산된 내용은 채널과 독립적으로 이제 스페셜한 정보만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depthwise separable에 대한 내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은 처음에 exception이라는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depthwise convolution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죠. 거기에다가 pointwise convolution을 추가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epthwise convolution은 이제 스파셜한 정보만 채널별로 독립적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pointwise convolution은 이제 스파셜한 기준으로는 독립적으로 하고 채널별로 계산하는 것, 채널끼리 계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한 것과 채널을 순차적으로 계산해 주어서 학습하는 과정을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inverting dimension, 그러니까 inverted bottleneck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모바일넷 V2에서 제안된 방법인데요. 메모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 나타낸 것이 바로 모바일넷에서 제안한 인버티드 레지넷에 대한 예시 그림인데요. 왼쪽이 기존 레지넷 블럭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의 이제 디멘전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레지넷은 넓게 좁게 넓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풋과 아웃풋의 디멘전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의 메모리 효율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좁게 넓게 좁게 구성으로 이제 구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이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넓게 좁게 넓게 구조를 좁게 넓게 좁게 구조로 바꾼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단계 더 이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3x3 커널을 컨볼루션 수행하는 것을 이제 위로 옮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 블럭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한 뒤에 MLP 구조를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제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3x3 커널 사이즈를 위로 올림으로써 좀 더 넓은 커널 사이즈를 탐색하기 위해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라지 커널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 내용에서는 사실 특별한 건 없고, 기존의 커널 사이즈가 이제 VGG를 기준으로 3x3 커널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게 되었는데, 스윙 트랜스포머에서 보시면은 7x7 이제 사이즈로 윈도우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컨버넥스트에서 또한 커널 사이즈를 조금 더 바꿔가면서 비교를 실험을 해보았고, 결과적으로 7 사이즈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7x7 커널 사이즈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액티베이션 펑션의 변화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 원래 기존에는 렐루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었죠. 근데 그 뒤로 사실 렐루에서 추가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또는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많이 생겼었죠. 근데 이제 기존 맨 처음에 제안되었었던 트랜스포머에서는 렐루를 사용했지만, 버트에서부터 이제 점점 GPT나 다른 그 트랜스포머 활용하는 모델들은 모두 갤루로 사용하는 추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스윙 트랜스포머 구조에 맞추기 위해 렐루가 아니라 갤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액티베이션과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수를 줄이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기존 트랜스포머 블록을 보시게 되면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갤루가 한 번씩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레지넷 블럭은 거의 매번 컨볼루션이 수행되는 이후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컨버넥스트에서는 이러한 것을 한 번씩 스윙 트랜스포머의 MLP 블럭과 동일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적용하고 갤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 번씩만 적용해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도 굉장히 성능의 그 향상폭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원래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자이너 처리에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스윙 트랜스포머 구조를 따라서 학습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실제로 학습에 이제 사용한 결과 딱히 어려움이 없이, 그게 문제 없이 학습이 잘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다운 샘플링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기존 레지넷이나 이런 모델들을 보면은 매번 컨볼루션 블럭이 수행될 때마다 거의 해상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컨버넥스트와 같은 경우 스윙 트랜스포머와 동일하게 매번 스테이지 또는 블럭이 끝날 때마다 다운 샘플링을 수행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스윙 트랜스포머에서도 패치 머징이라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하게 적용해서 다운 샘플링을 수행하였습니다. 변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요약드리자면, 옵티마이저는 아담 W 그리고 레지듀얼 블럭을 트랜스포머 블럭처럼 구성하였고, 컨볼루션은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단 이제 넓이를 크게 잡았습니다. 스윙 트랜스포머와 동일하게.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7x7, 액티베이션과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블럭마다 적용하고, 다운 샘플링은 스테이지마다 적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험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파트에서는 컨버넥스트를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나 기존 VRT와 같이 이제 버전별로 나누어서 구성하였습니다. 크게 5가지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실험은 아이소트로픽한 컨버넥스트 대 VRT입니다. 컨버넥스트는 기존 VRT와 달리 스윙 트랜스포머를 기준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스테이지마다 해상도가 서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VRT는 블럭마다 모든 패치 개수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다운샘플링 과정을 제거해서 VRT와 동일한 모델 구조로 구성한 후에 학습을 해서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나타내지만 차이점으로는 이 플롭 수가 컨버넥스트에서 조금 더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로버스니스에 대한 실험입니다. 평가고요. 기존의 이미지넷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요즘에 다양한 버전의 데이터셋이 공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C라는 것은 이제 커럽션에 대한 데이터셋이고, 그리고 내추럴 어드버서리 example에 대한 데이터셋, 그리고 로버스니스, 스크래치에 대한 데이터셋입니다. 이 C 같은 경우는 민 커럽션 에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은 값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험 장표를 보시면 이미지넷 1K에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컨버넥스트가 다른 스윙 트랜스포머나 IVT 모델보다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쉬웠던 점은 이제 이미지넷 22K로 사전 학습한 모델의 결과에 대해서는 컨버넥스트 말고 다른 스윙 트랜스포머나 이런 IVT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다음으론 인퍼런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인퍼런스에 대한 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스윙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나온 결과보다 성능적으로 훨씬 좋지만 성능적으로도 훨씬 더 좋고 추가적으로 이 추론 속도를 보시면 굉장히 컨버넥스트가 훨씬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는 컨볼루션이 적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요약드리자면 앞서서 소개드리진 않았지만 다운스트림 태스크 크게 3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3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모두 비교를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스윙 트랜스포머와 같은 플롭스 대비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하나씩 사전학습 데이터 모두에 대해서 스윙 트랜스포머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VIT와 동일한 구조에서도 적은 플롭스로 비슷한 성능을 내고 다양한 로버스트니스 평가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론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방법이 아닌 최근 제한된 방법을 기준으로 컨버넥스에 적용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컨버넥스트가 사전학습 데이터별로도 모두 스윙 트랜스포머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데 컨버넥스트가 가장 좋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논문에서 얘기한 점은 비전 태스크에서는 컨버넥스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에서도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이미 여러 번 검증을 했고, 그리고 이미지에서도 좋은 성능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넓은 멀티모달의 관점에서 보자면 넓은 분야에서 트랜스포머가 더 컨버넥스트에 비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후 컨버넥스트와 트랜스포머 간의
러버스니스 측면의 연구 방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평가했었던 러버스니스는 그냥 러버스니스에 대한 평가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나타낸 성능 지표이고, 여기서 말하는 러버스니스는 예를 들면 adversarial robustness나 아니면 모델 아키텍처 자체의 어떤 perturbation에 대한 robustness,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발표드린 논문의 모든 내용이었고요. 만약에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